안녕하세요, 일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블록체인은 제 연구 분야가 아니라서 지금 AI랑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이제 제가 이 영상 하단에다가 이제 수정 사항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이제 가장 처음 시작한 암호화폐일 텐데요. 이 비트코인은 사실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진 블록체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1991년도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사실 이 블록체인 아이디어는 원래 이제 그 다큐멘트의 타임스탬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담 백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 이제 논문을 썼는데요. 이제 스팸 메일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떤 해싱을 이용하겠다는 게 이제 주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 증명의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블록 생성에 비용을 부과해서 악의적인 조작을 막는다는 개념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그 저자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논문을 썼고 이것이 이제 현 암호화폐의 시초가 되는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proof of work에 해당하는 작업 증명 방식에 사용된 이제 해싱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어떤 그 이메일의 내용을 정확히 받았는지 저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메일에 hello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보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인코딩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 B는 2 해가지고 Z26까지 이제 이걸 인코딩하면 hello라는 거는 이제 H가 8, E가 5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곱하면은 한 86,4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hello의 해시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86,400을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면은 그 상대방이 이제 이 메시지를 읽고 그리고 요것의 해시값을 생성해가지고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가지고 변조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한 가지 언급하자면은 그 해싱은 이제 암호화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호화는 이제 두 방향으로 이게 그 원본을 복구할 수 있는데요. 해시는 이제 일방향이라서 이제 어떤 값만을 이제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샤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케카256이라는 이제 해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hello world 4250이라는 값을 이제 넣으면은 각각 아래와 같이 그 해시 값을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 4250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요것의 아웃풋이 보면은 그 SHA-256 같은 경우는 0이 지금 앞에 4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작업 증명을 할 때 이제 어떤 해시 값이 타겟 이하여야 한다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이 앞에 0이 한 19개 정도 나오는 수준의 이제 난이도를 그 proof of work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여러 시도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서 그것을 찾으면은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의 암호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그 해킹을 했을 때 이제 왜 이게 어려운지를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20배, 1000만, 10만, 50만 번째 이제 블록을 이제 우리가 변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한테 10 BTC를 이제 그 트랜잭션 했다는 내용을 이제 삭제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원래는 원본에 이런 식으로 앨리스가 밥한테 10 BTC가 있음을 이렇게 거래 트랜잭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삭제를 할 경우 그 블록 해시가 요 값이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제 요 블록과 관련된 이제 나운스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앞에 또 여기처럼 이제 0이 한 19개인 해시를 다시 찾아야 하는데 이제 평균 수조 번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이제 한 약 10분마다 이제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이것보다 더 빠르게 요 나운스 값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앞에 이제 만약에 블록을 바꿨을 경우 그 뒤에 이제 블록 해시가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이 블록 해시가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
그 블록 같은 경우도 해시가 또 달라져서 요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현재 최종 그 블록까지 이제 이것을 다 연산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해킹을 하는 게 그 네트워킹에서 이것을 그 계속 블록을 생성하는 수준보다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의 그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proof of work라는 걸로 그 이제 요 보안을 유지하는데요. 이제 이건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proof of stake의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proof of work가 비트코인이 이제 그 채택하는 방식이고 proof of stake는 이제 이더리움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proof of work는 이제 얼마나 많은 연산을 했느냐로 이제 신뢰를 증명한다면은 proof of stake는 얼마나 많은 코인을 걸었느냐로 신뢰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POW에서 POS로 이제 그 넘어갔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proof of stake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테이킹을 하면 뭔가 그 이자 같은 개념으로 예치금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이 블록을 생성하는 데 기여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아까 연산을 많이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과정으로 비트코인을 받듯이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혹시 던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2100만 개가 이제 어, 그총 수량인데 만약에 이게 모두 채굴되면은 이제 채굴차들이 사라질 거고 그러면은 결국엔 POW가 정상 동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이제 블록체인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한번 멈춰 보시고 비트코인이 정말 전략 자산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논문을 하나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이번 주 그 크리스천 카탈리니 교수님의 이제 4주차 강의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Some Simple Economics of Stablecoin인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한 수십 페이지의 논문입니다.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여러 자료들 중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CBDC와 관련해서 이제 이건 강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고려해 봐서 키 디자인 퀘스천들이 있어서 이제 한번 언급해 보고자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코인이랑 토큰에 이자가 있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건 지금 논쟁 중인 이제 클레릭텍이랑 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얼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 이제 다 오픈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 현금으로 쓴다면은 이 거래 내역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텐데 이 블록체인을 쓰기 시작하면은 모든 거래 내역들이 남을 것이고 그것을 정부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고민을 해보고자 이 논문과 이제 이 키 디자인 퀘스천에 대한 그 언급들을 이제 클래식 얘기랑 좀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프로젝트 해밀턴이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도 이제 이번에 그 크리스천 카탈리니 교수님이 이 인터뷰를 가져오셨는데, 그 이제 연준이랑 그 이제 MIT가 같이 이제 어떤 그 CBDC 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왜 언급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유튜브라든지 언론 같은 데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언급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이제 여기서 뭐 한계 및 주의사항에도 있지만 신원 확인 문제 같은 것들이 아직 미해결이고 이런 건 이제 2단계 문제로 이제 분류를 해놨다라는 걸 보면은 아직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 이제 너무 많은 과도한 기대에 조금 이제 좀 고려 사항들을 한번 언급해 보고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그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에 넣어봤습니다.